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시장 매일같이 시장의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고 막 이리저리 폭등하는 종목군들도 많이 나오는 시장인데, 참 시장이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 좀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월달 내내 거의 대부분 그런 장세가 연속이 되었고, 3월 달에도 하루 정도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시장을 보면서 피로감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정말로 순환이 빠르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한 종목군들이 또 폭등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또한 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이 변동성이 하루에도 종목에서 10%씩만 나오는 종목이 수두룩빽빽할 정도로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잘 알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종목군들, 예를 들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 소재 종목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낮은 위치의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거의 없이 굉장히 다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다수고, 2차전지 쪽은 그나마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업황에 대한 문제와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조금 안 좋죠. 센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만히 돼서 그런 주가의 위치를 가고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 말할 것도 없이 최근 알테오젠의 시작, 그 다음에 어제 레오캠 바이오의 폭등과 함께 최근 종목군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올라오는데요.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최근 다 좋은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경각심을 한번 일깨워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출발하려고 하고요. 저 또한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 계좌에 종목군들이 예를 들면 백화점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순환에 따라서 하나 매도해 나가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막 급등했던 종목을 고가에서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 요즘 시장의 특징이 이 중간에 순환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바이오가 아침에 팍 하고 치고 올라갔는데, 그 순간 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 10분 내지 길면 한 15분 안에 종목을 승부를 보지 못하면은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해 버리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 정말로 조심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은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내에서 현재 무한 순환매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당일 이슈에 따라 돌고 도는 장세만 반복되고 있음을 저는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고체 관련해서 오랜만에 삼성 SDI 이 본주가 13%가 올라가는데, 어제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다가 오늘은 날짜를 확정시키는 이슈에 의해서 굉장히 강했고, 바닥권에서 전고체 관련주들 좀 움직였는데요. 나머지 좀 못 간 이 2차전지 종목군들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종목군들과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 몇 개 이따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하락 종목 수가 장중 1200개까지 확대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AD 테크놀로지가 무지하게 세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올 이슈가 있었던지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 시장에 드디어 노출이 되었네요. 삼성전자가 이제 2나노 그 ARM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여기에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같이 껴서 삼각편대에 합류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시간에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좀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되게 못 갔던 종목인데 한 방에 그 모든 거를 싣고 좀 올라가네요. 좌지간 굉장히 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시간 외 때 보고 그냥 따라 붙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볼게요. 오늘도 사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았죠. 코스피도 2배, 코스닥은 거의 이제 2배, 2.5배 가까운 흐름이었는데, 코스닥은 훨씬 많이 빠졌고, 코스피는 그나마 좀 상승해서 마무리되는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일단은 플러스로 좀 돌아섰고요. 나스닥 선물은 한 0.5%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은 움직여서 내일도 뭐 시가가 또 갭을 들고 출발을 할 건데요. 만약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안 한 상태였으면 내일 같은 날 추가 하락을 하면 또 선반영 된 부분에서 지수가 올라올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는다면 내일의 미 증시를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같이 오늘 시장은 좀 평소와는 약간은 좀 개인적으로 달랐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게요. 최근에 코스닥이 기관은 그냥 원웨이로 2월 달부터 거의 산 날이 없습니다. 사봤자 몇 억 산 게 전부였고 그냥 지금까지 줄곧 코스닥을 팔기만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코스닥을 지탱해 줬던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나마 계속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그런 관리가 안 되었던 시장인지라 저는 장 막판에 좀 조심해서 그리고 오늘 거의 매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시간에만 한 종목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그런 수급의 변화가 약간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일 이런 수급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12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원웨이로 하락이었죠. 계단식 하락에 또 하락에 하락 그리고 오후장에 그래도 일부 바닥을 좀 돌리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쉽지는 않았던 흐름입니다. 자,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있었던 날로서 특별히 악재성 발언 없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금리 관련된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다라고 그냥 러프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건재한 가운데 전일 하락했던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 거의 900달러 근처까지 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오늘 오전에 반도체 섹터 나쁘진 않았는데 자, 이번 주는 미국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죠. 반도체 업계 내에서 이제 시총 거의 탑급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탑급 종목에 있고 전체 나스닥이 11위 정도 하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또 한 번의 실적 서프라이즈로 증시를 놀라게 해줄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컨센이 잘 안 나와서 뭐라고 코멘트를 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잘 나오긴 하겠죠. 잘 나올 거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 증시 조금 지탱은 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선제적인 반등에 더한 금일 시가 갭 상승까지 더해지면 반도체의 일반적인 흐름을 가졌던 종목군들이 전부 다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HBM 종목 하나 물려서 있는데 조금 위에다가 팔아보려고 하다가 매도를 못하고 약간의 손실이 막 확대되고 막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구나 라는 거를 내심 많이 느끼고 있는 시장입니다. 뭐 그 전에 이제 뭐 매도를 상당 부분 많이 해서 뭐 별로 지장은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단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날이고요. 자주간 일반적인 HBM이나 수율 관련 종목군 등등이 다 깨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CXL 이슈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다음 주죠. 3월 18일 날 GTC 일정과 또한 CXL 관련해서 이 전략 발표를 27일 날 하기 때문에 이쪽은 빠져도 다시 끄집어 올리는 이슈들이 계속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이슈와 트렌드가 집중이 되고 있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찌됐든 어떤 종목이라도 시장에서는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지금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메타의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설이 돌았던 가운데 삼성전자가요, AD 테크놀로지가 장중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종가에 오늘 많이 빠졌다가 그걸 다 회복하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에 좋은 기사가 좀 터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에 나왔던 기사가 이 기사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삼성전자도 지난달 6일, 8일 날 이미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알려졌나 보죠. ARM 토탈 디지털 프로그램에 합류하는데 여기에 이 밑에 보면 삼성전자의 ARM 토탈 프로그램 합류로 ARM 삼성전자 AD 테크놀로지 삼각편대가 만들어지면서 첨단 공정 칩 생산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DSP는 반도체 제작을 원하는 패널 시스템 고객과 파운드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라는 게 이제 기사에 확인이 돼버리니까 시간에 집중적으로 AD 테크놀로지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뭐 오늘 이제 셌던 종목군들을 다 빼놨기 때문에 아까 점심에 이제 오후에 밖에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그냥 조금 사서 좀 올라가길래 조금 사놨는데 운 좋게 이런 기사가 좀 나와가지고 상한가에 좀 들어간 것 같고요. CXL 관련해서 이제 어제 엑시콘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죠. 뭐 시가부터 해서 장중한테 상한가 터치까지 하고 뭐 네오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전부 좋았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큐로셀이라든지 어제 시간에 강했던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다시 한번 좀 끄집어 올려오는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그 돈들이 바로 전부 다 반도체 안에서 CXL로 우르르 쏠려갔는데 삼성 SDI에서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슈를 발표를 하고 캐펙스 투자라든지 일자가 확정이 되면서 삼성 SDI가 급등을 한과 동시에 이런 종목군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급락을 해버리는 흐름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즉 시장 안에서 이 한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이 굉장히 단타 성향이 강한 한머니들이 우르르 들어왔다가 이쪽으로도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전부 다 손절하고 때리고 매도하고 해서 또 반대로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순환이 엄청 빠르다. 이번 주에 특히 정말 심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수까지 빠져버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더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때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왜? 단기 변동성이 그 정도로 크다라는 거는요. 이제 내가 스윙 매매를 해서 예를 들면 그 계획을 세우고 종목을 잡을 때는 떨어지면서 주가의 가격적인 레벨이라는 거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탁탁탁 해서 잡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고점에서 단타치로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순간의 급락이 5% 10%가 넘어가 버리면 그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돌파 매매라든지 단기 장중 단타 매매 눌림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물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아심의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삼성전자 관련해서 DSP AD 테크놀로지 내일 시가가 높게 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이거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엑시콘이라든지 시간에 강했던 종목도 날려버리니까 그런 흐름에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CXL도 이슈가 남았으니까 좀 눌림이라든지 이따 차트 보면서 좀 더 볼 필요가 있겠다. 그의 반도체 섹터는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많이 밀리는데요. 여전히 시장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이 수율 관련해서는 종목군들을 계속 봐봐야 되겠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또 액침 냉각의 GST라든지 뭐 KCT이라든지 최근에 강했던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GTC 일정이 18일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이에이트라는 종목이 있죠. 오늘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좀 더 밀렸을 때 뭐 그러니까 하락이 좀 멈추는 걸 좀 확인하고 내일이나 한번 봐볼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GTC 일정에 삼성전자는 두 가지죠. CXL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수율을 잡겠다 두 가지 이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특별하고 새롭고
내용들이 그런 게 많이는 없어요. 오늘 약간 좀 특별하고 새로웠던 게 이제 삼성 SDI에서 나온 거죠. 자,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삼성의 날이었고 또 금일 상한가를 간 또 다른 종목도 삼성의 날이었습니다.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양산 결정과 27년부터 양산 일정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못을 박았다라는 것에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고체 배터리 밸류를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반영을 안 해버렸죠. 그러나 삼성 SDI가 급등을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군들이 이쪽에 테마가 몰리면서 이쪽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좀 셌죠. 한농화성도 거래대금 한 4천억 가까이 터졌고 이수 스페셜 케미칼도 뭐 한 2천억 터졌는데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 한농화성이 1등이었으니까 아 얘가 대장이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오후에 이제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장비 발주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튬황 관련해서도 이 LG에너지 솔루션에서 2027년도에 상용화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아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회원님들한테도 이제 리튬황 관련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있다. 얘가 이제 시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리튬황 황화 리튬 두 개 똑같은 거겠죠. 똑같은 걸 거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한번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어떠한 스토리로 어떻게 가는지. 내일 이제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갭을 좀 뜰 건데요. 일단 시장에서 이 종목이 히어로성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뚫고 간지 안 할지는 일단 시가 이후에 다시 재차 시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가격은 오늘은 아까 올랐었는데 좀 밀렸네요. 좀 오르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바닥 잡아서 저는 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서 리튬 관련주 내려오게 된다면 일단 미래나노텍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 좀 내려온다면은 뭐 2만원 전후로 좀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엔캔과 중앙첨단 소재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유튜브 라이브에서 누가 이제 중앙첨단 소재 뭐 불안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불안해요. 이거 환기 종목이고 해서 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난번에 매매 짧게 하고요. 좌우지간 3월 18일까지 해가지고 사업보고서 다 제출해야 되고 그 제출 나오면은 어찌됐든 환기 종목이 그때 풀리거나 하겠죠. 그 이후에 저는 일단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더라도 소액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중 단타 매매는 하더라도 오버나잇 끌고 가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보고 있고 엔캠은 22만원 전후 가격을 일단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따 차트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로봇 관련해서 어제 제가 에브리봇을 종배를 해서 좀 넘어왔는데 아침에 굉장히 좀 빠른 대응이 좀 필요했던 종목이었을 겁니다. KRM이 이제 따상 정도 출발을 했어요. 150% 정도 출발을 했으면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 이런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군들 동반 갭이 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겁니다. 상대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죠. 로봇 섹터가 이렇게 그 신규 종목이 갭을 드는데 못 간다라는 거는 지금 상대적인 시장의 관심도가 로봇을 쳐다도 보지를 않는구나. 돈들이 이쪽을 안 보는구나. 그렇다면 시가에 그냥 어느 정도 팔아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맞는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게 좋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슈나 그리고 주식시장은 언제나 사람이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이 심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흐름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여주고 로봇 관련주들은 매개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로봇주는 어느 때가 되면은 아마 서서히 저는 분할 매수를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쭉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AI의 끝은 휴머노이드 봇이 됩니다. 그리고 로봇은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어떤 회사에서 휴머노이드 봇이 나왔다, 또 어디에서 뭐 AI를 접목한 뭔가 엄청난 게 개발이 됐다, 뭐 삼성전자가 뭘 만들었다, LG가 만들었다, 현대가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밀듯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섹터가 로봇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조만간 그런 관점에서 저는 로봇을 살 거고요. 자, 제약바이오 창초반의 전일 레고캠의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뜨거운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더니 금일 순식간에 급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주 시장에 불나방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레오캠바이도 굉장히 아깝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면 이 정도의 투심의 강도였다면 어제 시가부터 좀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뭐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과거에 그런 게 있죠. 과거 같으면 AACR에서 혹은 이런 학회에서 초록이 발표될 때 이렇게까지 막 열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죠. 그 이유는 알테오젠이라는, 또한 이 초록 발표 전에 화이자의 이 ADC에 대한 강조, 이 부분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엄청나게 컸다. 그리고 제2의 알테, 제2의 레고캠 바이오를 찾고 싶은 투자자의 열망이 한 번에 모이다 보니까 막 이게 상한가 가버리고 막 그런 현상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제약바이오는요, 어차피 이제 다 돌고 돌겠지만은 또 순환을 해서 뭐 많이 못 간 종목군들도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확실한 종목군들이 많이 눌렸을 때 이 종목 대형주 안에서 승부를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이나 레고캠이나 좀 조종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 유한양도 오스코텍도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또 눌려주면 어느 순간에 또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했죠. 어제 상한가 때는 못 팔았고 오늘 추가 급등을 해서 일부 물량을 좀 줄이고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좀 물려 있다가 오늘 올라와서 좀 일부 정리를 좀 했고요. 방산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네요. 저는 수은법 개정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수은법 개정에 세론이 안 나오고 올라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 효과라고 봐야겠죠. 2차 전지 양극재라든지 대형주 셀 이쪽은 트럼프의 악효과, 방사능 트럼프의 호재, 뭐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 외 그리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잠깐만 보면요, 오늘 코스닥 보면은 이거 겨우 삼성 SDI 이슈 때문에 올려놨지만 얘 둘을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얘들도 거의 마이너스나 마찬가지니까 총 15위까지 다 빠졌습니다. 뭐 클래시스 하나 올려놓고 루닛 하나를 올려놓고 하면 22위까지 있는 종목에 다 빠진 거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저는 설명이 되고, 뭐 시간 외에서도 뭐 특별한 종목은 찾아보긴 좀 그렇고요. 그냥 AD테크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리튬 황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그런데요. 오늘같이 예를 들면 시가가 갭을 들었는데 이런 고점이 많은 자리에서 시가부터 깨고 내려왔는데 이 매도세가요.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심하게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매도세 자체가 평소에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은 외국인 애들이 보통 많이 사줘요. 많이 사줬어요. 계속 시장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팔았다 하면은 종가 되면은 한 100억까지 한 900억 사드리고, 한 1500억을 팔았다 하면은 한 600억 500억만 또 매도가 잡히고, 이거 다 끄집어 올렸거든요. 이렇게 그 2월달 내내 그런 현상이었는데, 오늘은 이 흐름이 좀 달라서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수적으로 일단은 뭐 이게 시장이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꺾였다, 끝났다, 뭐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꺾였다, 끝났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 어려운 것 같고 또한 거래 대금이 여전히 많이 터지죠. 시장에 12조 이상에서 10조 이상에서 계속 터져서 유동성도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시장이 지수와는 좀 별개로 종목군들 위주해서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안 좋고요. 그냥 삼성전자가 안 좋아요. 삼성전자가 코스피가 가려면은 결국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직 가지를 못하니까 코스피가 막 뻗어가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못 가더라도 제약바이오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면서 많이 버텨줬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먼저 알테오젠부터 보죠. 일단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당연히 비추고 보유자 영역에서 보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단타를 내가 한다면은 어디서 할 것인지 뭐 이렇게 강하게 돈이 들어왔으니까 뭐 5일선 깨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그러겠죠. 워낙 세니까. 그래서 이 주도주 안에서 장중 흐름을 보고 단타 매매 하십시오. 그리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약간 하루 이틀 뭐 스윙,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본다든지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11선 근처에서 그 아래 꼬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레고캠 바이오는 어제 거의 상가 들어갔는데 개파락 출발을 해버렸죠. 종목이 개파락 출발을 하다가 장중에 거의 뭐 7%까지 뺐다가 좀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3일선까지 빠졌으면 충분히 봐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왜? 어제 이렇게 지지를 했던 구간이니까 단타로 보기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종가에 거의 고가까지 올려놔서 종배하기는 좀 뭐하고 예를 들어서 내일 이걸 또 오늘처럼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 버리면 좀 답답하니까 내일도 좀 지켜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넘겨놓은 상태라 바로 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물량 제가 한 80% 팔았다 말씀드렸는데요. 개파락 이후에 반등할 때 전량 다 매도를 해버리고 말았네요. 말고 다음에 봐야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제약 바이오 몇 개 보면 큐로셀도 어제 시간에 상가고 장중 24% 갔다가 급락을 시켜버리는데 보통 이래요. 시가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을 많이 터트려 놓고 지지해주고 올라왔으면 또 거래대금도 300억이나 터져서 올라왔으면 이게 이제 웬만하면 여기서 버티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걸 또 잡아먹고 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일시적인 투매인가? 라고 좀 들어왔었는데 이 구간에서 돌파가 안 나옵니다. 꺾이면은 이때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항상 주식은요 이 헤드앤숄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나올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죠. 저도 이거 뭐 짧게 이 구간에 이제 급락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툭툭 받아가지고 일단 매도는 올라왔을 때 매도는 했는데요. 사실 이 매매도 잘한 매매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한 매매는 아닌데 워낙 여기서 들어온 거래 대금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한번 본 건데 잘한 매매는 아니죠. 이렇게 급락 떨어지는 거 받는 거는 잘한 매매는 아닌데 아무튼 여기서 뭐 짧게 뭐 이 구간에서 한 3% 정도 매매를 하고 좀 마감을 했고요. 한올바이오가 이제 후발로 이슈 없이 그냥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그 내동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윗구간에서 좀 들어갔다가 이거에서는 짧게 한 1.5% 정도 손절을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손절을 하니까 바로 좀 VI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잘못된 매매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이 저도 그렇지만은 욕망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제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갔던 Y바이오 로직스인데요. 레오켄 바이오의 ADC 그리고 수많은 제약 바이오들의 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기술을 이전을 많이 시킨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오캠 바이오의 상당 5개 정도가 이 Y 바이오로직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물려서 다 가는 종목이고요. 뭐 추후에도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 밑으로 밀렸을 때는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봐볼 수도 있는 종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종목 물려서 넘어왔습니다. 물려서 넘어왔다가 뭐 좀 일부 손절은 한 거고요. 손절을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또 밀리면 좀 들어가서 단가 조정하고 대응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도 나쁘지 않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보유자 영역인데 지금은 또 조정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뭐 싸게 산 분들은 가지고 가고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일부 차익을 해도 된다. 중장기로 본다면 조금 그냥 끌고 가는 게 전 좋겠다. 오스코텍도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다 들고 있고,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밀려버린다, 또 잡아야죠. 뭐 중장기로 갔을 때는 내가 뭐 20% 수익 나고 뭐 한 10% 15% 수익 나도 그거 언제든지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중장기냐 단기냐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아 이노베이션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다 지금은 신규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지금 신규로 들어갈 만한 게 만만치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KNR 시스템즈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시가는 높게 출발했습니다. 시가 높게 출발을 해서 시가가 174%가 떴는데요. 이 정도 뜨면 사실 로봇주들 좀 올랐어야 되는데 좀 안 올라서 좀 아쉬움이 많았고요. 어제 이제 수익권에서 넘어와 가지고 뭐 시가부터 해서 그냥 매도를 해버렸네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도 뭐 시간에까지 하면 3% 정도 수익권에서 넘어왔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반등할 때 그냥 바로 청산을 해버렸고, 나중에 이 종목은 한번 좀 봐볼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종목은 한번 봐볼 것 같고, 그 외에 로봇주들도 뭐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때가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또 로봇은 어느 순간 되면 또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보죠. 반도체 엑시콘 어제 시간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서 시가부터 뭐 어마무시하게 그냥 종목군들이요, 시가의 거래대금 보세요. 80억, 뭐 120억, 뭐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로 시가 베팅을 하지 않았으면 먹기가 좀 어려웠다, 까다로웠다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시가 이렇게 떴다가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유죠. 이 변동성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시장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변동성들 굉장히 심하다. 요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엑시콘을 이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서요. 이제 왜냐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저가를 깨지 않고 수평 추세에서 다시 상한가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들어가서 뭐 짧게 여기구나, 여기서 들어와서 뭐 짧게 매도를 좀 하고, 종가 전에 이 자리네요. 이 자리에 좀 들어가서 약수익권에서 반만 팔고, 왜냐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반만 팔고 반만 지금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좀 높은데 거래대금 신고가에 거래량 신고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박스권을 음봉을 돌파시키지 못한 종가 흐름, 이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내일 아마 강하게 못 치고 가면은 매도 빨리 대응하면 돼서 그런 거는 내일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 이제 오늘 AD 테크놀로지가 되게 셌어요.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되게 셌고, 다른 팹리스들 무너졌는데 종가상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모습도 굉장히 셌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매수를 정확히 40분에 핸드폰 보고 있다가 이제 44,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그냥 일단 좀 샀는데요. 44,000원. 여기가 이제 박스권인데 여기가 돌파되면은 신고가 갈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뭐 단순하게 그런 생각에서 샀습니다. 그 생각에서 단순하게 딱 그 생각으로 사가지고요. 일단 44,000원에 들어가서 상한가에 일부 좀 걸어놨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기사를 나중에 봐서 그게 좀 체결이 돼가지고 오늘은 운이 좀 따라준 매매가 그냥 시간에서 좀 있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 시가 갭이 많이 뜨겠죠. 많이 뜨면 그 이유를 일단 생각을 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엔캠이 많이 밀렸네요. 엔캠이 많이 밀렸는데요. 엔캠은 뭐 2차트로 좀 보면 지금은 이 기준선을 살짝 이탈을 시키는 모습인데요.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20만 원 전후 구간을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볼 예정이고 하락이 좀 멈추는 구간을 보고자 하죠. 하락이 좀 멈추는 구간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신고가를 간 종목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아직 이제 최고가에서 지금 최고가가 얼마죠? 최고가에서 월봉으로 보면 되겠구나. 지금 최고가 기준에서 한 3, 40% 벌써 빠졌네요. 한 3, 40% 빠졌는데요. 반토막은 안 날 것 같고 반토막은 안 날 것 같고 그래도 한 40%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2만 원대 구간을 기다려 보려고 생각하고 이 근처에서 일단은 노려볼 생각이고요. 중앙 첨단 소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계속 관찰 중에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미래나노텍은 이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로는 안 보는데 만약에 개파락을 좀 해서 아래까지 좀 떨어져 준다면은 11선 첫자리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려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21,000원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 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됐고 삼성 SDI 굉장히 좀 세게 오늘 거래가 터졌는데요. 일단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7천억 기준봉이 섰기 때문에 내일 밀리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죽지만 않는다면은 뭐 122평선까지는 트라이 하려 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 예전에 이수 화학 이수 스페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여기까지 또 다시 올리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좀 커요. 종목이 낮지가 않아서 일단 지지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정도만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소재 관련해서 이제 저는 두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뭐 그 중에 한 종목은 오늘 올라가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네요. 매수는 여기서 매수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매수를 해놔서 어제 한번 오늘 한번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는 수익 난 건 아닌데 여 아래에서 여기서 잡았네요. 여기서 잡고 크게는 아닌데 오늘까지 해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